제이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끼리를 닮은 외모로 엘러펀트맨이라 불리며 짧지만 기구한 삶을 살다간 조셉 메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레스터에서 출생한 조셉 메릭은 2살 때부터 이마와 얼굴 군데군데 혹 같은 것이 돋아나고 피부가 기형적으로 두꺼워지는 신경 섬유종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혹이 생기고 오른팔과 양쪽 발이 점점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부어오르는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그런 메릭을 늘 곁에서 한결같이 돌봐주던 유일한 사람은 오직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릭이 11살이 되던 해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메릭의 아버지는 다음해 겨울에 재혼을 합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메릭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끔찍히 증오했고 결국 아버지와 새엄마는 메릭을 버리기에 이르죠. 이후 메릭은 고아원을 떠돌며 지내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톰 노먼이라는 서커스 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단장은 자신의 서커스에 들어오라고 입단을 권하고 여기저기서 놀림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던 메릭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메릭이 들어가게 된 서커스는 화이트채플에 있었던 괴물쇼 서커스단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엘러펀트맨이라는 별명과 함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서도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좁디 좁은 동물놀이에서 끼니라곤 감자랑 물만 먹이며 살게 되죠. 저건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코끼리의 영혼이 씌운 거야. 아니야, 엄마가 임신했을 때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서 그 저주로 저렇게 태어난 거라고. 사람들은 그의 생김 하나하나를 놓고 저주를 퍼부으며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서커스단은 그런 메릭으로 인해 아주 든든한 수입원이 생긴 셈이었죠. 단장 로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급기야 최악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메릭 앞에 악의 열매라고 쓰인 팻말을 써놓은 후 누구나 죄를 짓거든 악한 영혼이 깃들어 괴상하게 태어난 메릭을 때리고 죄를 청산하라.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그리고 죄 없는 메릭을 죽을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노먼은 메릭으로 인해 큰 돈을 벌었고 메릭이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면 의사를 부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악몽 같은 일상이 되풀이되던 중 메릭의 소식을 접한 런던의 외과의사 프레드릭 트래비스가 메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메릭이 평소 찾고 있던 의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획기적인 연구 주제라고 판단하며 메릭을 사들여 연구하게 됩니다. 덕분에 서커스단은 떠날 수 있게 됐지만 그곳에서 메릭은 학문이라는 명문으로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트래비스가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하기 위해 메릭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릭은 겉모습 때문에 늘 긴 자루가 달린 특수 제작한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이런 모습을 본 트래비스의 아내는 메릭의 생김새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손님으로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인간적 대우에 감동한 메릭은 자신의 품에서 무엇을 꺼내어 아내에게 건네주었는데 바로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가족 사진이었죠. 그는 자신을 버린 가족을 원망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리워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메릭을 연구 대상으로만 여겼던 트래비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느끼게 되고 진심으로 돕기 위해 런던에 있는 로얄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로 입원시켜 줍니다. 그곳에서 메릭은 간호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거나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왼팔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감수성을 펼치면서 일상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가장 즐겨 읽었던 책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덩이같이 쌓여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트래비스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메릭의 따뜻한 영혼과 사연을 소개하면서 병원비를 구하며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으니 메릭에게 감동한 빅토리아 여왕과 당시의 유명 배우 윌리엄 켄달 부부가 그를 위한 후원을 시작했고 메릭을 멸시해왔던 대중들도 서서히 뒤를 따르게 되죠. 그렇게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게 된 메릭에겐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가족에게 돌아가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들과의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온몸에 난 혹의 통증과 신체 구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잘 수 없었기에 편하게 누워 고통 없이 자는 것이었습니다. 메릭은 누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든 상태로 앉아 무릎에 머리를 눕힌 자세로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개골에서 과도하게 커진 종양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1890년 4월 11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마침내 고통 없는 안식에 영원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죽음을 슬퍼한 영국 전역에서 그의 수족을 바탕으로 석고상을 만들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기 위해 유골은 영국 브리튼 박물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자살로 추정됩니다. 메릭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큰 치료비가 쓰여지는 건 말이 안 되지. 이제 병원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아. 누가 봐도 곧 죽을 목숨인데 그냥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여왕님께서도 지지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이렇듯 왕립병원에서는 그에 대한 충돌되는 논의가 항상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메릭은 신체 구조상 누워서 자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는 자살이 터부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그냥 자연사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의학기술로는 섬유종을 떼어내서 얼굴을 복원시키는 수술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고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추하게 생긴 사람들을 무조건 천벌을 하거나 악마의 신 사람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국의 어느 방송사가 메릭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메릭의 친인척들을 조사해 그 후손들의 유전자랑 비교하며 그의 멀쩡한 얼굴을 복원해 보았는데 그 얼굴은 바로 잘생긴 미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먼 훗날 그는 비웃음, 조롱, 사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처신과 태도가 진실로 성자다웠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드러웠고 용서했고 화내지 않았으며 인간의 가장 비열한 무지에 대해서조차 연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